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복잡한 영어 모의고사 문장을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분석서들을 보면 되게 의역이 포함되어 있죠? 문장이 자연스럽게 해석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방식은 학습자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독해 속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면 영어는 영어 어순대로 읽어나가야 하는데 의역이 들어가면 매번 머릿속에서 번역하듯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강의에서는 영어 어순 그대로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장을 읽을 때 영어의 원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또한 단어를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어법 출제 포인트까지 다룹니다. 독해를 하면서도 어법 문제를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법 포인트를 문장 속에서 짚어드릴 거예요. 단순한 해석 강의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강의는 휴대폰 화면에 최적화된 구성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의 스타일로 제작되었습니다. 책을 펼치고 필기할 필요 없이 그냥 틀어만 놔도 문장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등하굣길, 쉬는 시간, 자기 전에 가볍게 들어도 효과가 있도록 구성했으니까 부담 없이 활용해보세요. 이제 첫 단계부터 확실히 다져볼까요? 이 1단계 강의를 듣고 나면 더 어려운 지문별 출제 포인트나 문장 변형 포인트를 다루는 심화 강의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럼 강의장에서 바로 시작해 볼까요? 20번부터 볼 건데요. 먼저 한 문장 한 문장씩 구문 분석을 하면서 해석을 직독직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하고 출제될 수 있는 어법 포인트를 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지문 전체를 한눈에 정리하면서 글의 중심 내용까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마법은 이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일어나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is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즉 주어를 부연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와야 하고요. 여기서는 명사 절이 그 주격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인 거죠. 그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what은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띵, 대신하 위치로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선행사가 쓰이면 안 되고요. 선행사는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 명사이므로 그 앞에 명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가 이미 명사 역할을 해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비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wish for 명사 투부정사가 뭐뭐가 뭐뭐 하기를 바라다인데 for 뒤에 있어야 되는 명사가 지금 여기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음으로 불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빈 자리에 채워야 할 것은, 그 명사는 누가 대신하고 있다고요? 네, 바로 what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 들은 것을 바로 어법 출제 포인트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명사가 없습니다. 즉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역할 할 수 있는 what이 와야 하는 것이죠. 대시 오려면 그 앞에 명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문제 틀리지 않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앞에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해야 합니다. 불완전하려면 있어야 할 것이 없어야 하므로 이렇게 뒤에가 비어져 있는 형태, for이 맞습니다. 너도
영화 신데렐라를 좋아하니? 나처럼. 이때 like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전치사는 그 뒤에 명사를 필요로 하죠. 반면에 이 unlike는요, 명사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unlike가 올 수 없고 like만 와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실제 삶에서 너도 할 수 있어. 또한 만들 수 있어. 마법을. 여기 있어. 그 요령이. 요렇게 해석이 되겠죠? 네. 밑에 어법 출제 포인트 보시면요. 뭐를 물어보는 걸까요? 맞습니다. 수동태가 들어가야 되는지 능동태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동사는요, 수동이 불가하다. 이렇게 배웠을 거고요. 자, 타동사 같은 경우는 행동을 취할 대상, 목적어가 있다면 능동으로 쓰이고, 행동을 취할 대상이 없다면 자기가 직접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당하는 수동의 형태를 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매직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는 능동의 형태로 쓰이는 것이 올바릅니다. 적어 모든 실시간의 어려움들을 바로 네가 직면하고 다루는 그런 어려움들을 적어봐 라는 문장이네요. 자, 문장 맨 앞에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부터 쓰인 걸 보니까 이 문장은 명령문이에요. 이 challenges라는 단어는 어려움이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difficulties로 바꿨을 수 있고요. 대절이 이 challenges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절을 관계대명사가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뒤에를 보니까 뭐뭐를 직면하다, 타동사 face의 목적어이자 또 다루다, 합쳐서 타동사로 쓰이는 이 표현의 목적어, 이 두 동사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고, 그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대시,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위치로도 바꿨을 수 있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어법 포인트. 그러면 우리 이제 쉽게 풀 수 있겠죠? 이게 관계대명사였고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동사의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있으면 안 되고요. 목적어는 없는 형태가 와야 불완전한 절이 되겠어요. 단지 바꿔 그 어려움에 대한 말을 뭐로? 긍정적인 진술로. 자,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앞에서 봤던 문장처럼 문장 맨 앞에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명령문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A를 B로 바꾸다는요, change A into B 라는 표현을 통해서 쓰는데요. 이 into는 변화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변화의 결과물이 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한 진술이 변하면 긍정적인 진술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필자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말로 한번 바꿔서 좋게 생각하면서 말해봐라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문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된다. 여러분 벌써 잊어버리진 않았죠? 네, 그래서 동사 원형 change가 들어가야 합니다. 허락해줘. 내가 줄 수 있도록 너에게 하나의 예시를. 여기에서 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let은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의 특징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구조라면 여기에 있는 이 give라는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만 쓰여야 하는 거고요. give는 다시 사형식 동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에게 간접 목적어, 예시를 직접 목적어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이다. 잊지 마시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만약 네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일어나는 것에 아침 일찍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잠깐 문장을 부사절만 끊어봤어요.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이 되는 이 if절은 조건부사절이라고 불리죠. struggle with는 뭐뭐의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인데 with가 전치사다 보니까 뒤에 적절한 형태가 와야 합니다. 전치사의 뒤에는요, 명사나 동명사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동사나 부정사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어나다 라는 동사 표현이었던 걸 전치사 뒤기 때문에 getting up, 동명사로 표현해 준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어법 출제 포인트에서도 with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쓰여야겠네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란 얘기가 앞에 있었죠. 그러면 써라 긍정적인 말을 뭐뭐와 같은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난다. 5시에 매일매일과 같은 긍정적인 말을 써라. 이렇게 해석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앞에서 if 부사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주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주절에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바로 명령문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반복해서 명령문이 나오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주세요. 역시나 어려움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말을 해봐라 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죠.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네가 적는다면, 이런 긍정적인 진술을 적는다면 준비해봐. 목격할 준비를 해봐. 마법과 자신감을. once는요. 일단 뭐뭐 하면 이라고 해석이 되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와주는 거고요. 이러한 진술들이라는 건 앞 말했던 긍정적인 진술을 말하는 건데 여기 s가 붙은 걸로 봐서는 복수 명사예요. 이러한 이 복수 명사를 한정할 때에는 this가 아닌 these를 써줘야 합니다. get ready to 부정사 이러면 뭐뭐 할 준비를 하다 라는 뜻입니다. to 부정사기 때문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witness는 목격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get ready to 부정사였으니까 to witness가 올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너는요, 놀라게 될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단지 적음으로써, 이렇게 긍정적인 진술들을 적음으로써 있다는 것에 변화가요. 방식의 변화가요. 어떤 방식이요? 네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네. 자, surprise는 놀라다가 아닌 놀래키다, 놀라게 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놀라게 되는 거죠. 놀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be 플러스 pp의 형태를 지켜서 수동태로 와준 것을 주의해서 봐줘야 되고요. 여기 쓰인 that은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감정 원인 부사절 접속사 좀 낯설죠? 해석이 뭐뭐 때문에 뭐뭐 해서 라고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문법적인 용어는 낯설겠지만 많은 문장들에서 이미 접했을 거예요. 접속사다 보니까요, 뒤에 완전한 절이 옵니다. 그럼 뒤에가 어떻게 해서 완전한지를 볼게요. 단지 적음으로써. 자, 이러한 진술을 적음으로써 여기까지는 사실 전치사구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온다. 주의해 주시고요. statements 복수니까 these로 한정해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전치사구 끝나고 절을 봤더니 there is 뭐뭐가 있다네요. 이 문장 형식 우리 일형식으로 배웠죠. 그리고 주어가 뒤에 온다고 배웠습니다. 결국 일형식에는 주어만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네요. that은 접속사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that을 그렇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인 which나 또는 what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there 비동사 구문은요, 뒤에 주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수일치는 뒤에다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is가 왔죠? 방식의 변화라고 했는데요. 어떤 방식인지를 뒤에서 형용사절이 꾸미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형용사절이려면 여기 관계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관계사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바로 관계부사 how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how는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way랑 같이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생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 the way, how라는 형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형태예요. the way만 있던지 아니면 아예 how만 있던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how 대신에 관계 부사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인 which가 와준다면 그건 또 맞아요. 또 관계 부사를 대체하는 that이 와준다면 그것도 또 맞아요. 그래서 규칙이 많아서 여러분이 좀 짜증나겠지만, 여러분이 짜증나 할수록 학교 선생님은 또 시험에 출제하고 싶어 하시죠. 기억해 볼게요. The way, how 괜찮아. The way in which 괜찮아. The way that 괜찮아. 그런데 being, the way, how는 안 돼. 같이 쓰이는 거 안 돼. 두 개는 같이 있을 수 없어. 기억하세요. 자, 20번 문제에서 가장 복잡한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은 놀라게 될 거고요. 뒤에가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사가 아닌 접속사가 와야 돼요. 그리고 전치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동명사가 와야 합니다. 뒤에가 주어기 때문에 is가 와야 해요. 그리고 the way, how는 같이 쓰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20번의 모든 문장들을 한 문장씩 차근차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체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모두가 삶에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길 바란다 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마법 당신이 만들 수 없는 거 아니다. 바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긍정적인 말로 바꿔라 라고 하면서 명령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인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라는 단어가 주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중요했고요. 어려운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변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마법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결국 이 글의 주제를 정리해 보자면, 어려움을 긍정적인 진술로 재구성을 하면 삶에서 멋진 변화를, 마법과도 같은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